안녕하세요. 닥터스 고민상담소 문 열겠습니다. 아우, 날씨가 더워도 너무 덥습니다. 가뜩이나 더운데 마음이라도 좀 시원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의 피부 고민을 오늘 아주 시원하게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많은 분들이 한 번쯤은 겪어봤을 피부과 에피소드죠. 아, 이거 진짜 나한테 맞는 시술 맞아? 필요한 거 맞아? 뭔가 잘한 것 같지 않은데 홀린 듯한 느낌이야. 어버버 했더니 마취 크림이 올라가 있어. 뭐 이런 경험들. 그리고 또 가격이 이렇게 비싸도 되는 건가 하는 의문들, 경험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제는 바로 좋은 피부과를 찾는 법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아주 시원하게 알려주실 두 분 오늘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대구에서 피부과 하고 있는 피부과 전문의 은동혁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수성구에서 피부과 운영하고 있는 피부과 전문의 송치현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다음 회차부터는 두 분 소개 빼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이미 다 알고 계실 텐데. 이제 뭐 비록 보시는 분들이 많지는 않지만 또 보시는 분들은 이제 우리를 어느 정도 알고 있지 않을까. 뭐 예. 1000만 구독자는 아니지만 1000 구독자는 되잖아요. 우리가. 죄송한데 점점 줄어들 구독자 점점 줄어드는 것 같은데 괜찮은 거 맞나요? 거기서 잠시 대단히 잠깐의 숫자죠. 현상일 뿐입니다. 네, 자 올려야죠. 예. 네, 맞습니다. 노 저어야 됩니다. 열심히. 오늘도 노를 한번 저어보겠습니다. 뭐 이런 고민들 사실 한 번쯤 경험도 마찬가지고 하게 되는데요. 피부과 사실 이제 뭐 보톡스 하나 하러 갔다가 격가지가 더 많아지는 경우라든지 많이 듣죠 그런 뭔가 얘기들. 이제 배보다 큰 배꼽을 이제 얻어서 오는 그런 느낌들 받으신 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최근에 또 성시경 씨가 아 이거 요즘 핫합니다. 이 얘기가 핫하죠. 지금. 또 갑론을박도 있어요. 뉴스에도 등장할 정도로 말하자면 울서리, 뭐 울세라, 써마지, 리쥬란을 네. 한 번에 이렇게 시술을 받으면서 가격이 726만 원 야. 네. 이렇게 결제를 했어요. 이게 뭐 이게 그 기준을 일단 네. 저도 이게 방송 보고 좀 놀라긴 했는데 편집적으로 보니까 제 생각에 중간에 뭐 다른 시술들이 좀 추가가 됐을 가능성이 있을 것 같긴 한데 단순히 울세라, 써마지, 리쥬란 이렇게 더했을 때는 그 병원 기준에서 한 500만 원대였던 것 같은데 네. 그래도 비싸긴 하거든요. 어. 근데 일단 거기에 좀 다른 시술이 추가가 돼서 아마 726만 원이 조금 최종되지 않았을까 싶긴 한데 제가 봐도 좀 많이 비싸긴 한 것 같더라고요. 네. 일단은 이게, 일반인들한테는 사실 넘볼 수 없는 가격적인 접근성이 너무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그렇잖아요. 우리가 피부과 가격이란 게 사실은 뭐 정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건강보험 이런 이제 질환을 봤을 때는 나라에서 정한 기준을 가지고 우리가 가격이 측정이 되지만 이런 이제 미용 시술들 같은 경우에는 뭐 정한 바가 없기 때문에 사실 자기가 뭐 예를 들어서 나는 써마지 1000만 원 받겠다. 그래도 보고 받고 싶은 사람 와라. 그래서 왔어. 뭐 받은 걸 가지고 우리가 그걸 가지고 뭐라 할 수는 없죠. 근데 이제 얘기가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일단은 뭐 그 선생님이 또 전문의 선생님이 아니심에도 불구하고 또 뭐 그런 가격을 좀 측정했다. 또 이런 이제 댓글들도 되게 많고 제가 또 성신경이 굉장히 팬이기 때문에 제가 또 유튜브 굉장히 많이 봅니다. 그래서 살짝 순간순간 은 원장님 그 말투랑 목소리가 성시경하고 살짝 아주 약간 그 스치듯이 비슷할 때가 한 번씩 있어요. 그렇죠. 톤은 다르지만 그 뭔가 그 냄새가 좀 있습니다. 잘자요 한번 해주실 수 있을까요? 아 그만하시고요. 그래서 이게 제가 알기로는 써마지 울세라 가격에다가 리쥬란 2cc가 제가 알기로는 가격이 77만 원인가 뭐 이렇게 나왔는데 그걸 6cc 하셨다라고 제가 알고 있고 그다음에 뭐 수면 마취하고 뭐 이러니까 이제 뭔가 가격이 좀 더 올라갔을 가능성이 있지만 그렇게 하면 이제 이 가격 얼추 나오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비싸다. 그리고 우리가 울세라와 써마지 정말 유명한 우리나라에서 가장 유명한 뭐 원장님이라 하더라도 이 가격 안 나옵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이런 좀 이 논란이 좀 있지 않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피부과 전문의가 봤을 때도 약간 갸우뚱할 만한. 뭐 저도 이제 신사에서 일해봤고 서울에서도 있어봤지만 이 가격을 사실은 처음에 접했을 때는 좀 상당히 저도 놀랐습니다. 이 가격은. 신사에서 일하신 우리 은 원장님 입장에서 봤을 때도 신사적인 가격은 아니었다. 비신사적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신사적이지는 못했다 이 정도로. 잠깐 말씀하셨지만 정확하게 뭐 확인된 건 아닙니다. 근데 그 의사 선생님이 이제 전문의가 아니라 일반의. 그렇죠. 네, 전문의 선생님 아니죠. 아 그래요? 그러니까 피부과 전문의들이라고 하면은 일단은 그 네. 우리
명칭 앞에 피부과 의원 이렇게 붙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아, 의원 그래요? 앞에 의원과 병원을 헷갈리는 분들이 네. 많지만 의원과 병원은 규모의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의원은 우리가 쉽게 말하면 진짜 우리가 일반적으로 찾아가는 그 일반적인 병원을 의원이라고 하는 거고 병원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입원이 가능하거나 그런 이제 규모가 있는데 우리가 병원이라고 하죠. 과도 예. 여러 개 있어야 되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기본적인 의원 앞에 이제 과 이름이 붙는 사람이 이제 전문의라는 거죠. 네. 그래서 저희도 이제 닥터스 피부과 의원.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피부과 전문의라는 거고 여기는 이제 그냥 일반적인 의원, 그다음에 진료 과목 피부과 이렇게 붙는 곳이지 않을까 싶고 우리 전문의들은 다 압니다. 우리가 숫자가 굉장히 적어요. 피부과 전문의 숫자가. 네. 제가 전문의 번호가 2,600번 정도니까 피부과 전문의가 우리나라 통틀어서 3,000명이 안 됩니다. 의사 통틀어서. 야, 그 정도면은 좀 잘 외우시는 분들은 이름도 저희 다 알아요. 외울 학교 정도로. 가면 다 얼굴도 다 알고. 합니다. 예. 제가 의사 번호가 11만 번인데 제가 11만 번인데 제가 전문의 번호가 2,600번이니까 그러면 제 기준으로 제 나이대 의사 선생님이 여태까지 11만 명이 있었는데 피부과 전문의는 2,600명이라는 거죠. 아, 맞아요. 생각보다 그 수치가 그렇게 많지는 엄청 않아요. 적어요. 예, 그러네요. 생각했던 것보다. 자, 이 내용은 뭐 뒤쪽에 좀 더 네. 자세히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편집 잘 해주시고요. 예, 편집점 잡았고요. 네. 자, 그럼 계속해서 우리 몸의 각질을 털어내듯이 야, 오늘도 마음속의 각질. 피부 고민을 시원하게 날려버릴 시간입니다. 오늘의 각질 사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사연은 최근 저희 메일함에 도착한 실제 사연을 바탕으로 살짝만 각색을 해봤습니다. 먼저 송 원장님께서 낭독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좀 가능하면 네. 몰입해서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네, 지난번에 되네요. 너무 몰입해가지고 다 몰입했어요. 네. 괜찮았는데. 좀 약간 네. 덜어내고 40대 이번엔 40대 남성이네요, 그죠? 그러면 목소리는 변조 안 하겠습니다. 네, 일단 안녕하세요. 평범하게 직장 다니고 있는 40대 남성입니다. 다음 달에 중요한 자리에서 사람들을 만날 일이 있어 피부 좀 정리하고 가야겠다 싶더라고요. 그래서 직장 근처에 있는 깔끔해 보이는 피부과를 예약하고 갔습니다. 접수하고 대기하고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상담실로 안내 도와드릴게요. 그때부터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피부 탄력이 좀 많이 떨어지셨네요. 눈밑이 좀 꺼졌고요. 광대 쪽 볼륨이 빠져서 인상이 강해 보이실 수 있어요. 이건 리쥬란이 딱이에요. 지금 타이밍 아니면 못 잡아요. 순식간에 울세라 써마지 리쥬란 설명이 이어지고 오늘 하시면 할인 적용되시고 사은품도 드려요 하는 말까지 들으니 결국 결제했습니다. 총합 500만 원이 넘게 나왔고 카드 긁고 나오는데 기분이 참 미묘했습니다. 무언가에 홀린 것 같고 이게 다 필요했던 시술이었을까요? 시술은 내가 받았는데 실장님 얼굴에 화색이 도는 걸로 느낀 40대 남자들이 예. 아 근데 이거 몰입해서 읽으려면 여기 약간 우리 이수지님 같은 느낌 나야 되는 거 아닙니까? 피부 탄력이 좀 많이 떨어지셨고요. 그러면서 이런 느낌으로. 이게 지금 과한 거죠. 아, 죄송합니다. 제가 적당히 투머치했죠. 잘하셨고요. 예. 아 근데 이제 마지막에 시술은 내가 받았는데 실장님 얼굴에 실장님 화색이 얼굴에 도 화색이 왜 도는. 이거 그럴까요? 체크해야겠다. 체크. 500만 원을 긁으셨다는 울세라 써마지 리쥬란 요 삼총사는 또 나오네요. 그러네요. 예. 예. 요즘 사실 또 이게 가장 핫하기도 정말 하고. 네. 많이 받는 시술 중에 하나긴 하거든요. 네네. 첫 번째 사연은 굉장히 좀 익숙하죠. 아마 이런 분들 꽤 되실걸요, 원장님들. 저 지금 그 이 세 가지 시술이 네. 이렇게 비싼 이유, 네. 예, 도대체 뭘까요? 우선 일단은 뭐 울세라나 써마지나 이런 것들이 결국에 되게 프리미엄급 장비들이긴 네. 하거든요. 뭐 여러 가지 뭐 리프팅 장비들이 존재하지만은 써마지나 울세라 이런 것들은 장비값만 진짜 1억이 넘고 그리고 매번 한 명 한 명 시술할 때마다 그 소모품 가격이 되게 비싸요. 소모품 비용 가격이 정말 비싸다 보니까 그 자체가 결국 시술 비용이 비싸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말하자면 이제 기계값을, 장비값을 뽑아내야 된다. 맞아요. 피부과 입장에서도. 네. 장비값도 있고 사용해야 되는 농담이었습니다. 농담입니다. 근데 너무 농담이 진지하게 아니죠. 아니, 답변하셔서. 그 농담이 아닙니다. 농담이 아닙니다. 농담이 아닙니다. 왜냐면은 진짜하셨어요. 한번 웃어주셨어야죠. 웃을 당황했어. 저기 웃을 얘기가 아닌데 어떻게 웃습니까? 우리 솔직하게 가야죠. 네, 알겠습니다.
건드리지 말아야 될 부분을. 아니요. 아닙니다. 아니 왜냐면 이제 아니요 우리 저희 약간 굉장히 시청자분들 진지해지거든. 기획가 뽑는 아니 얘기 그게 아니라 나오면 시청자분들과 구독자분들과 청취자분들 다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뭐 가격이란 게 맞아요. 우리 시장 경제에 따라 갈 수밖에 없잖아요. 맞아. 결국은 인기가 많은 장비들은 또 수요가 많으니까 그만큼 또 가격대가 그렇게 되는 거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팁이란 게 그게 100만 원이 넘어버려요. 그러니까 시술 가격이 일단 당연히 100만 원 우리가 무슨 뭐 자원봉사자들이 아니잖아요. 사업하는 사람들이니까. 그거 어디에 피부과 전문의 의사 선생님들이 이렇게 시원하게 얘기하시겠습니까? 아, 그렇죠. 거기다가 우리 인건비도 있지. 뭐 그다음에 왜냐면 시술할 때 한 명만 투입되는 게 아니라 시술은 내가 하죠. 의사가 하지만 옆에 도와주는 우리 간호쌤들도 있고 시술 끝나고 이제 들어가면 우리 관리해주는 관리사 선생님들도 있고 그런 것까지 다 포함을 사실 해야 되기 때문에 가격이 어느 정도 높게 형성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병원 월세도 있고. 또 그러니까 눈물 이게- 날려고 해. 지금. 그러니까 얘 어디 한우 먹으러 가서 한우는 당연히 한우가 비싸니까 비쌀 수밖에 없는데 한우 가격이 너무 비싸다. 그래, 한우 저- 왜 돼지고기 가격이지? 저 옆에 냉동 삼겹살 하면은 1인분에 그렇게 싼데. 3,900원에 무한 리필 되는데 이거 왜 이러냐 이럴 수 있다는 거. 안 된다는 그건 남의 거죠. 쌀이고 이건 내 쌀이고 뭐 이런. 죄송합니다. 넘어가시고요. 네, 네. 설명 이어가시죠. 지금 그리고 약간 이제 혼란이 오셨죠. 그리고 네. 이제 써마지와 울세라라는 시술 자체가 시간이 또 오래 걸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의사들 같은 경우에는 뭐 다른 과는 또 다를 수 있겠지만 우리 피부과 같은 경우에는 제가 물론 그런 공장형 빼고 제가 처음부터 진료를 보고 시술 들어가서 시술하고 나오게 되잖아요. 네. 그러면은 진료 시간도 당연히 어느 정도 포함이 진료 거의 저희는 뭐 한 분당 30분 가까이 보니까 네. 그리고 이제 시술도 사실 써마지를 해버리면 시술 단위가 한 30분 정도는 잡아야 됩니다. 아무리 짧게 해도. 그리고 울세라도 마찬가지요. 30분 잡죠. 그러면 거의 거기서부터 1시간 이상 소모되는 시술 시간이 걸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시간적인 것도 이게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가격대가 조금 있을 수 있다. 예를 들어서 뭐 5분 만에 하고 나왔는데 막 가격이 그렇다. 그러면 또 그렇게 느낄 수는 있겠지만 시술 받아보신 분들은 또 얘기를 항상 하세요. 아, 원장님도 너무 힘들겠다. 이걸 지금 이런 식으로 계속 몇 명째 이렇게 계속 하고 있으면 이렇게 하시거든요. 맞아요. 일명 왜 눈탱이라고 하잖아요. 뒤통수 혹은 눈탱이. 네. 이것을 안 치는 좋은 병원을 찾는 허허. 뭐 꿀팁 같은 거 있을까요? 네. 닥터스. 그렇죠. 닥터스 요 세 글자만 기억하시면 되는데. 장난이고요. 뭐 좋은 병원을 찾는 꿀팁이라면 저는 사실 딱 그건 같아요. 항상 저는 말씀을 드리지만 의사한테 직접 봐야죠, 얼굴을. 의사 얼굴을 보고 그 얼굴을 본 의사가 시술실에서 만나야 그게 의미가 있는 거죠. 맞아요. 전 그게 1번이라 생각합니다. 근데 어느 순간부터는 정말 그 실장님들이 맞이하시고 실장님들 얼굴만 보고 그 시술 그냥 이제 잠깐 누워서 시술 받을 때만 원장님 대화도 몇 마디 못. 박리담의 병원이죠, 그런 사실은 그게. 그런 병원들이 많아졌어요. 네. 왜냐면은 맞지만 의사가 진료 보고 상담하고 시술하고 이거를 다 같이 해버리면 우리는 한 명이니까 그러니까 한 사람이 그러면 시간이 계속 묶여 있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시술을 소화를 못 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소화를 못 하죠. 그렇게 근데 되면 어찌 됐든 그 정확한 진료가 어려운 그렇죠. 거잖아요. 근데 치료도 이제 어렵고. 상담실장이 먼저 보는 구조는 상담실장이 다 보고 오더 뭐 다 낸 다음에 네. 이제 시술실에서 뭐 의사를 만나면 의사는 시술만 하는 구조잖아요. 그러니까 그 의사는 수많은 시술을 할 수가 있겠죠. 당연히 시술만 하면 되니까 진료 볼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병원의 구조가 네. 우리 흔히 말하는 이제 공장형이라는 구조가 그런 시스템으로 돌아가는 거고 이제 저희가 말하는 거는 그런 쪽보다는 이제 의사가 직접 네. 진료를 봐서 플랜 짜주고 그대로 이제 밖에서 가격 상담 듣고 결정해서 시술실에서 다시 저랑 만나는 그런 시스템을 가진 병원을 일단은 가는 게 첫 번째 생각해야 될 포인트가 아닌가 싶습니다. 뭐 가격 혹은 품질 이 둘 중에 저울질을 좀 잘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쵸. 어쨌든 선택은 환자의 몫이지만 그쵸. 그 SNL에도 보면 이제 상담실장님으로 나오는 그 이수지 씨가 맞아요. 근데 이수지 앙담으로 씨는 오세요. 최근에 그 싸이 콘서트에서 너무 똑같던데? 야, 너무 똑같은데. 이분은 진짜 약간 그 인간계를 초월한 네, 백상예술대상의 수상자 가지고 있지 다운 않나. 퍼포먼스가 있으십니다. 네, 대단한 분이십니다. 그 상담실장님 이수지 씨가 김원훈 씨보다 상담을 더 길게 하잖아요. 맞아요. 네. 김원우 씨 이게 보면 이제 제모할 때만 나타나잖아요. 이런 현상들을 반영하는
부분이 아닐까 맞아요. 하는 생각이 듭니다. SNL에서 뭔가 이제 사회적인 풍자도 많이 하니까. 맞아요. 예. 그걸 약간 비꼬는 것도 있죠, 사실은. 네, 내용을 그렇습니다. 봤을 때. 자, 그러면 첫 번째 사연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계속해서 두 번째 각질 사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은 원장님께서 은은하게 낭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요즘 부모님 건강에 유독 예민해진 30대 직장인입니다. 얼마 전 우리 아버지께서 대상포진 증상이 나타났어요. 허리에 통증이 심하고 물집도 생겨서 이건 바로 병원 가야겠다 싶더라고요. 회사 근처에 피부과가 많길래 점심시간에 급히 모시고 나갔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병원에서는 우리 대상포진 안 봐요. 그리고 두 번째 병원에서는 저희는 시술만 하는 곳입니다.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죄다 같은 말. 간판에는 큼지막하게 피부과. 예상컨 때 앞에 진료 과목 붙었을 겁니다. 자, 근데 막상 가보면 보톡스, 필러, 리프팅 전문. 정작 피부가 아파서 온 환자는 저희 그런 거 안 해요 라는 소리를 들으면서 쫓겨나야 되나요? 저희 아버지는 결국은 동네 내과에서 항바이러스제 처방을 받고 오셨는데 전 아직도 그날의 허탈함이 가시질 않습니다. 진료 안 하실 거면 간판에라도 써주세요. 아버지 통증보다 병원의 뺑뺑이에 더 지친 딸들임. 예. 저는 공감합니다. 음. 예. 뭐 가벼운 화상이나 아니면 그 최근에 저희 엄마가 알러지가 굉장히 심하게 올라오셨어요. 그래서 피부과를 찾아갔는데 이제 시술 위주로 하는 피부과였죠. 그래서 병원 뺑뺑이라는 게 사실 이런 부분에서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화가 나는 부분이었는데 충분히 화가 나실 수 있다고 예, 생각은 그렇죠. 합니다. 이거는. 이번 사연은 실제 사연을 저희가 살짝 또 각색을 해봤는데요. 이런 경우가 굉장히 좀 흔하다고 해요. 예, 피부 질환을 치료하는 피부과와 또 그렇지 않은 피부과를 좀 구분하는 방법 같은 게 있을까요? 자, 1번은 이 지금 질문에서도 치료하는 피부과와 그렇지 않은 피부과를 구분한다고 했는데 사실 저는 그 후자 쪽에 있는 피부과는 저는 피부과라고 생각을 안 합니다. 그거는 피부과가 아니죠. 그게 무슨 피부과입니까? 네. 그건 그냥 일반 의원이지. 일반 의원인데 뒤에 이제 진료 과목 피부과를 붙여놓고 진료 과목은 밤에는 검정색으로 표시해서 밤에는 안 보이게 하고 그래서 피부과만 밝게 보이게 해놓고 자세히 보셨네요. 제가 상임이사회다 보니까 상임이사는 그런 거 다 신고를 받거든요. 그게 이제 약간 꼼수 영업 같은 당연하죠. 건데. 네. 그리고 이제 뭐 아니면 진료 과목을 엄청 사이즈를 작게 해가지고 눈에 잘 안 보이게 아니면 색상을 약간 교란하게 낮에도 그렇게 한다든지 그런 게 있는데 일단은 뭐 제일 확실한 거는 피부과 전문의 검색이죠. 학회. 저희 피부과 전문의 학회 보면은 우리 동네 피부과 전문의 검색이라는 사이트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네이버에다가 그냥 피부과 전문의 치시면 그 뜹니다. 그래서 검색하는. 그래서 거기에서 내가 지금 있는 지역 시, 그다음에 무슨 구, 그다음에 그냥 클릭하면 피부과 전문의 병원 쫙 뜹니다. 거기는 다 피부 진료 보는 곳이죠, 당연히. 아니 근데 좀 이렇게 뭐 급작스럽게 예를 들면 화상이라든지 이건 이제 굉장히 급한 상황인 거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뭔가 이렇게 검색을 하고 뭐 이렇게 해서 찾아가기가 사실 좀 마음이 좀 급하기도 하고 이제 나왔는 상황에서 분명히- 결정을 해야 분명히 된다. 또 피부과라고 적혀져 있는데 좀 네. 배신감이 들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이런 치료가 안 된다고 네. 하면은 좀 마음 상하기도 하고. 검색을 못해. 나 밖에 나왔는데 이거 피부과를 찾아야 된다. 이렇게 이제 간판을 봐야 되겠죠. 그러면 간판을 봤을 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진료 과목에 그 네 글자 네. 진료 과목이 적혀 있으면 그럼 무조건 피부과가 아닐 확률이 높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진료 과목 없죠, 우리 간판에는. 맞아요. 우리는 진료 과목을 쓸 필요가 없죠. 왜 우리 피부과니까. 대문짝만하게 닥터스라고 이렇게 돼. 닥터스 피부과라고 돼 있죠. 근데 이제 그런 데는 대문짝만하게 피부과를 써놓고 그 자신 있게. 옆에 진료 과목 그 네 글자 그걸 잘 잘 보셔야 살펴봐야 됩니다. 되겠네요. 네. 그리고 그 요즘에는 워낙에 초록창을 통해서 검색들 많이 하시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그 내가 보이는 간판에 병원 이름이 보일 때 그걸 초록창에 검색을 해서 지도나 플레이스 정보를 보면은 네. 보통 거기에 무슨 과 전문의가 몇 명 근무하는지 보통 아하. 표기가 돼 있습니다. 저희 네. 개설할 의원 개설할 네. 때 그것도 제출해야 네. 돼요. 네, 그래서 뭐 일단은, 그런 예. 거를 좀 참고해 보실 수도 있겠고, 일단 뭐 네. 시각적으로 진료 과목 그 오프라인에서 이렇게 확인을 해보는 방법 하나랑 뭐 휴대전화는 다 들고 다니시니까 그렇죠. 이제 모바일을 통해서 네. 좀 이렇게 검색으로 간단하게 좀 확인할 수 있는 그 네. 방법이 있으니까 이제 편하게 좀 확인을 하고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근데 그건 좀 있어요. 우리가 또 솔직하게 얘기하긴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또 저희도 그렇죠. 이게 시술을 또 하러 오시는 분들은 예약을 하고 오시잖아요.
그러니까 미리 예약을 해서 시술을 이제 막 1시간, 2시간짜리 아까 우리 울서마지 하면은 1시간 넘게 걸린다고 했죠. 근데 저희 병원이 워낙 또 울서마지를 워낙 유명하고 또 많이 하는 병원이다 보니까 그럼 저희가 시술을 들어가면 사실 저희도 1시간에 1시간 반 정도 이 시술을 하고 있는데 중간에 나올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이미 예약 환자가 쭉 있고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질환을 이제 내가 급해서 이제 병원을 왔어요. 저희 병원을 왔는데 오자마자 진료를 못 볼 확률은 있겠죠. 그러니까 뭐 당연히 대기 시간에 대한 안내는 저희가 먼저 드리긴 하지만 어쨌든 그런 대기 시에 누구는 오자마자 아다리가 딱 잘 맞으면 바로 보시는 아다리 분이 있고 나왔습니다. 아다리. 근데 또 아다리가 잘못 네, 맞아버리면 주시고요. 막 1시간 반씩 대기할 수도 사실 있어요. 그래서 맞아요, 맞아요. 그런 네. 부분은 저희가 미리 좀 저희 직원들이 양해를 말씀드리기도 하지만 그런 부분은 조금 애로사항이 있을 수도 있다 정도. 아예 우리는 이런 진료를 하지 않는다 하고 거부당한 그건 아니죠. 네네네. 절대 시간이 아니죠. 있을 수 있죠. 잘 참고하시길 저희는 바라겠습니다. 한 번도 돌아가신 적은 예. 없습니다. 오셨던 분들이. 한 가지 알아주셨으면 하는 거는 그 환자분은 대기를 할 수 있겠지만 저희는 그 사이사이에 이렇게 그래도 뭐 그 와중에 빨리 좀 봐드리려고 아하. 그 사이사이 정성을 시술 중간에 다하고 이렇게 계신다. 노력을 예, 하고 있다는 점 좀 알아주시길 알아주셨으면 네. 바라겠습니다. 읍소하는 예. 뭐 이런 느낌.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코너죠. 또 왔나요? 예, 수련자의 피부를 낱낱이 파헤쳐서 자. 아주 샅샅이 분석해드리겠습니다. 상처 받으시면 안 되는데. 예쁜 말로 포장하지 않죠? 저희 그런 거 없죠. 저희 F지만 오늘 이런 날만 우리는 T. 맞습니다. 예. 네. 이름하여 피부 직설 지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도 이 당근으로 자. 게스트를 네. 저희가 한번 또 오신 분 섭외를 물어봐야 되겠죠. 그럼 또. 해봤는데요. 그의 또 온도를 우리가 또 체크해봐야 되겠지. 자, 맞습니다. 오늘은 네. 어떤 피부 고민을 가진 게스트가 또 출연을 하실까요? 모셔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오 남자분이시네. 안녕하세요. 뭔가 굉장히 힙한 약간 느낌이. 약간 1초 0.1초 빈진호. 약간 예. 그런 얘기 좀 들어보셨어요? 빈지노는 잘 모르겠는데 예. 약간 이제 들어본 연예인 중에 구교환 구교환도 있다. 구교환. 구교환 있네요. 예, 맞아요. 오, 예. 있다. 네, 쓰셔도 되고 부정교합 불편하지 이런 거 않으면 아닙니까? 진짜. 죄송합니다. 네, 사과하세요. 예, 네. 또 드립이 앞섰네요. 네. 그러면 본인 소개 좀 간단하게 해주실까요? 저는 이제 그 수성구 시지 쪽에 거주하고 있고 그 나이는 이제 00년생으로 25. 네. 예. 그리고 이제 평소에 피부 고민이라고 하면 약간의 색소 침착 이런 쪽에 고민이 살짝 있는 편이라 가지고 네 그렇습니다. 색소 침착. 지금 그냥 제가 일단 딱 첫 느낌으로 봤을 때는 네. 피부 톤이 굉장히 좀 좋은 네네. 되게 맞아요. 맞아요. 되게 하얀 부럽습니다. 편이세요. 예. 너무 부러워요. 네. 네. 굉장히 좋으시고 그냥 군데군데 약간 이렇게 여드름 같은 그런 그 저기 트러블은 좀 보이시지만 일단 톤 자체가 약간 기본 판이 굉장히 좋은 맞아요. 것 본판이 같은 되게 느낌? 예. 네네. 쉽게 말해 약간 시술을 받아도 약간 빨이 좋을 만한 그런 오늘 아까 은 원장님 뭐였죠? 아다리. 네, 아다리 오늘 빨 다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그 닉네임은 좀 공개를 하셔도 네, 괜찮다고 상관없을 것 하셔서 같아요. 네. 닉네임이 길리형이에요. 왜 길리형이에요? 그 이제 친구들이랑 이렇게 얘기하다가 이제 네. 노래 가사 중에 약간 그렇게 들리는 게 있어가지고 네. 네, 그냥 이제 약간 의식의 흐름에 따라가지고 네. 그렇게 네. 좀 지었던 것 같아요. 어떤 노래를 하셨는데요? 약간 그 뭐였지? 그 쇼미더머니라는 프로그램 중에 예. 현상수배라는 노래가 있었거든요. 그 초입 도입부에 이제 약간 그렇게 들리는 한번 해주실 수 있으세요? 그거 나중에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나중에요? 안 해주시겠다는 얘기인 거죠? 어려워가지고. 예, 알겠습니다. 우회적으로 말할 때 우리 빨리 알아먹어야 됩니다. 예. 얘기하셨는데 계속 여쭤보면 예. 꼰대인 거잖아요.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자, 피부과 뭐 시술 이렇게 받아본 경험이 있으세요?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이제 의사분들이 있고 그 뭐라 해야 되지? 이제 시술 전문으로 하는 그런 병원이 있잖아요. 네네. 근데 이제 어디를 가야 될지 정확히 몰라가지고 그냥 시술을 전문으로 하는 곳에 갔었는데 이제 거기서 그때도 압출을 한 번 정도 받아본 경험이 있기는 해요. 그러니까 보통은 이렇잖아요. 특히 이제 남자분들은 맞아요, 네. 그러니까 피부과나 뭐 이런 쪽으로 조금 이렇게 정보가 여자분들보다는 부족할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좀 막연하고 하니까 일단은 이제 병원을 찾아가는데 이제 시술 위주의 병원을 많이 좀 이렇게 찾게 되죠.
예. 약간 자연스럽게? 정확하게 말씀드리자면은 이게 이거고 이게 이건 것 같다. 약간 두 개 같다는 생각을 좀 같아요. 약간 예, 하게 예. 되는. 그렇게 느낄 수도 있죠. 맞아요. 충분히 그럴 수 그렇죠? 있지 않습니까? 네, 맞아요. 그러면 압출 정도는 그러면 피부과에서 받아보신 적이 있고 평소 좀 이렇게 기초 화장품이나 이런 것도 좀 신경을 쓰시는 그냥 편인가요? 기초 화장품 스킨케어 정도는 하는 것 같아요. 뭐 토너 바르고 조금 있다가 뭐 로션 발라주는 정도. 네. 네, 그 정도는 하는 것 같고 선크림 바르는. 상위 20%입니다. 남성분들 기준으로. 맞아요. 이것만 해도 상위 20%예요. 나눠서 바르시는 예. 분들이 나답죠. 그래서 나 진짜 감동받기 시작했거든요. 정도면은 아. 이제 그래도 잘 하고 계시네요. 우리 남성 상위 20%예요, 진짜로. 그러면은 예. 이제 기본적인 정보는 드렸어요. 원장님들께서 이제 본격적으로 상담을 좀 해주실까요? 네. 일단은 뭐 항상 제가 여쭙죠. 그래서 이제 본인이 지금 생각하는 피부의 어떤 고민과 내가 어떤 게 좀 좋아졌으면 좋겠다 그런 게 좀 있으신가요 지금? 그냥 그 약간 아까도 이제 봐주신 것처럼 여드름 이런 식으로 살짝씩 올라오는 그런 게 있는데 그냥 일반적인 스킨케어만 계속 한다고 해서 이게 자연스럽게 잘 안 사라지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걸 좀 잡는 어떤 방법이라든지 그런 걸 잘 모르겠기도 하고 이런 거 뭐 후에 이제 좀 사라지는 과정에서 또 이렇게 약간 붉은기가 좀 남는 색소 침착 이런 게 좀 있어가지고 그런 게 조금 약간 고민인 것 같아요. 네. 밑에는 일단 그 이제 아직은 20대 우리 중반이니까 그 피지샘에 의해서 좁쌀 여드름이 지금 좀 있고 그에 따라서 좀 염증성 이런 여드름도 조금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 염증이 생겼다가 사라지는 부분에는 결국에 색소 침착이 남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염증이 올라올 수 있는 환경들을 결국에 개선해 주는 게 중요하겠죠.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든지 피지를 좀 줄이고 염증을 줄이고 염증이 생겼다면은 최대한 빨리 흉터 없이 가라앉히고 이런 그 거에 집중을 해서 어떤 시술들이나 치료가 좀 이루어져야 될 것 같은 느낌이에요. 은 원장님 좀 더 이제 가까이 좀 보셔야 될까요? 계속 이렇게 그러니까 좌우로 좀 예. 봤는데 그 왜 봤냐면은 우리가 지금 어쨌든 00년생이면 이제 나이다 20대 중반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럼 아직까지 이제 여드름이 이렇게 쌀알처럼 이렇게 올라오고 이렇게 생각보다 이게 너무 좀 오래 간다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사실 성인들 기준으로 봤을 때는 특히 여성분들은 당연히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사이클도 돌아오기 때문에 그런 영향을 굉장히 받죠. 남성분들은 사실 그렇지는 않잖아요. 그러면 일단은 물론 그 피지 양도 그렇겠지만은 또 내 생활 패턴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일단은 제가 왜 그러냐면 이마에 좀 집중적으로 좀 있고 그다음에 보통 얼굴에 이렇게 외곽 부에 있으면 일단 그 머리카락 생각해야 돼요. 자기 헤어스타일. 그래서 남자들이 통상적으로는 머리가 짧게 다니면 잘 안 생깁니다. 근데 머리가 길고 보통 평상시에 이렇게 다니면 또 모르겠지만 집에 있으면 또 나이 들면서 이마에 특히 머리카락 많이 닿고 이게 샴푸도 그러면 많이 해야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남성들이 쓰는 샴푸 양보다는 여성들처럼 거의 샴푸를 이렇게 써야 될 수도 있단 말이죠. 샴푸에 들어간 성분들이 피부에 닿았을 때 저렇게 트러블이 잘 올라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샴푸할 때도 너무 한쪽으로 이렇게 뭐 하는 거 잘 하지 말아라고 하는 게 또 그런 이유고 두 번째는 또 뭐 주무실 때 또 잘 때는 당연히 또 무방비 상태가 되니까 이게 피부에 머리카락이 많이 닿을 수 있으면 또 그런 트러블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단은 우리가 일반적인 남성들 기준으로 봤을 때는 이제 헤어스타일이 조금 긴 스타일이다 보니까 그러면 그런 거 분명히 영향이 있을 거고 두 번째는 이제 남자니까 또 우리가 음주를 즐길 수도 분명히 있을 거고 아니면 밤에 또 친구들이랑 뭐 게임을 하든 뭐 놀든 또 그런 루틴이 조금은 깨져 있을 확률이 요 나이 때가 또 특히 심하단 말이에요. 이 나이 때 제일 심합니다. 끄떡끄떡 굉장히 네. 큰 각도로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기본적으로 게임에서 굉장히 이렇게 하셨어요. 이렇게. 사실 그게 생각보다 큰 영향 주거든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일단은 좀 먼저 생활적인 어떤 패턴을 바꿀 수 있으면 그것부터 일단 해보고 나서 이게 잘 안 낫고 계속 올라온다라고 네. 한다면 아까 이제 우리 닥터송이 얘기했던 것처럼 전체적으로 피지 양을 줄여줄 수 있는 네. 치료나 뭐 그런 어떤 뭐 관리라든지 그런 걸 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스킨케어를 지금 아까도 좀 굉장히 성향적으로 잘하고 있기 때문에 맞아요. 그런 거 패턴도 조금 같이 노력을 하면은 한번 병원을 안 오더라도 왜냐면 심하지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한번은 노력해 볼 수 있을 만한 여지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역시나 예리한 그 분석이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머리카락이 원인이 좀 될수 당황했나요? 있다는 너무 무당 같았나? 콕콕콕콕 집어 버리신 것 같아요.
막 들킨 것 같은 느낌 약간 받으셨죠? 되게 솔루션을 잘 하신다. 예, 그죠. 이게 빤히 쳐다보시는 게 그냥 보시는 게 아니에요. 그래요. 예. 제가 이렇게 생활 패턴을 생활 조금 패턴. 이제 바꾼다는 건 좀 어려울 수도 있지 않. 어렵죠. 그게 쉽지 진짜 않죠. 근데 좀 쉽지 않죠. 네, 쉽지 맞아요. 않아요. 쉽지 않으니까 이렇게 된 겁니다. 끄덕였지만 예. 사실 어렵거든요. 예. 우리 다 알잖아요. 남자들 네. 뭐 다 남자들인데 뭐 우리 20대 때 다 그랬죠 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좀 그러니까 안 일찍 자고, 되니까 안 되니까 이제 병원 온다라니까요. 근데 실제 약간 수면 패턴이나 이런 거 좀 궁금하긴 하거든요. 네. 약간 조금 좀 늦게 잘 때도 있는데 근데 네. 저도 이제 그걸 알다 보니까 이제 네. 피부과 가보면은 이제 원장님들이 하는 말들이 있잖아요. 그 맞아요. 진료해 주실 때 이제 진짜 제대로 된 진료를 받아보면 약간 햄버거, 콜라 뭐 이런 거 약간 좀 피해야 되고 일찍 자야 되고 뭐 식습관도 중요하죠. 예. 그 뭐지 베개 이런 거 베갯잎 이런 거 잘 빨아주라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하시는데 그 이제 네. 그런 거 다 듣고 아 그렇구나 알지만 이제 또 실천이 또 잘 안 돼가지고 맞아요, 맞아요. 예. 그렇더라고요. 그게 좀 어려운 것 같아요. 네. 이게 이제 건강에도 그렇고 뭐 네. 피부도 마찬가지겠지만 가장 이제 바람직한 왜 우리 생활 어떤 패턴들 다 알면서도 지키기가 너무 어려운 거잖아요. 마치 맞아요. 이제 도덕책처럼. 맞아요. 예. 그리고 아까 저 색소 침착 이제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색소 침착은 아까도 우리 닥터송이 얘기했지만 염증이 처음에 생길 때는 이제 빨갛습니다. 그러니까 붉게 생긴 게 이제 쉽게 말해서 이제 불타고 있을 때. 그리고 이제 불이 이제 진압되고 나면 이제 염증이 빠지죠. 염증이 네. 빠지면서 바로 돌아오는 게 아니라 우리 뭐 산에 이제 재가 남아 있는 것처럼 그 재가 남아 있는 상태가 약간 갈색에서 약간 좀 거무튀튀하게 네. 보이는 그런 거였거든요. 그래서 그런 색소 침착이라면 사실 같은 자리에 반복적으로 발생하지만 않는다면 시간이 지나면서 원래 이제 피부 색깔대로 서서히 돌아갑니다. 그리고 좀 빨리 돌아가지고 해주는 게 우리가 뭐 토닝 레이저를 하든 그런 식으로 하면 빨리 돌아갈 수 있겠죠. 근데 시간이 지나면 해결이 된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여드름이 굉장히 오래 있었던 자리거나 여드름이 굉장히 반복적으로 생겼던 자리들은 이제 흉터도 생기고 그 여드름도 다 계속 염증이 반복적으로 있다 보면은 그 밑에 있는 피부 혈관들이 다 늘어나고 이게 좀 뭉쳐져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여드름이 있었던 자리가 우리 여드름 홍반이라고 다 붉은 자국 그대로 남아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염증이 빠지면 아까 전에 갈색이 되면 또 피부 색깔대로 돌아가야 되는데 그러게 안 되고 그냥 그 붉은 자국만 계속 남아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시간이 지나도 잘 해결 안 될 겁니다. 그래서 그거는 병원 와서 레이저의 도움을 받아야 돼요. 그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혈관을 좀 쪼그라들게 만들어줄 수 있는 혈관 레이저, 우리 뭐 제일 유명한 레이저는 뭐 V빔 같은 레이저들이 있죠. 그런 레이저를 통해서 붉은 자국들을 없애주는 거는 여드름을 좀 오래 하고 이제 남아있는 이 흔적들 때문에 또 스트레스 받는 분들 굉장히 많으세요. 그런 것들을 치료하는 거는 조금 적극적으로 그는 병원을 올 필요가 있어요. 뭐 집에서 케어한다고 쉽게 해결 안 될 거예요. 그거는. 형님들을 좀 찾아가시는 거 네, 하나의 굉장히 방법인 좋은 것 것 같습니다. 예, 오늘 안면 터놨으니까 와서 길리 형이라세요. 성함만 우리 못 알아보니까 반정윤으로. 길리 형 왔다 그러면 우리가 길리 형 왔냐? 그러면서. 평소에 좀 이렇게 뭐 아까 스킨케어도 좀 이렇게 신경 써서 나름 하시는데 그 외에 어떤 피부 관리 좀 하고 계신지도 궁금하네요. 크게 막 하는 거는 막 그냥 딱 그런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그런 정도만 하는 것 같고 그 외에는 선크림 일단은 바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유튜브에서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맞아요. 바르고 근데 또 이제 이중 세안을 해줘야 된다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그 클렌징 워터, 밀크 이런 거 사가지고 이제 자기 전에 한번 씻을 때 좀 네. 그 클렌징 밀크 이런 거 사용해주는 식으로 하고는 있는데 네. 근데 그것도 보니까 막 유튜브에서 막 누구는 막 굳이 그렇게 안 해도 된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막 그 여자들 화장품은 그런 식으로 클렌징을 지어주는 게 맞는데 또 막 선크림은 막 그렇게 안 하고 제가 딱 정리해드리면은 정리해 주십시오. 그냥 선크림 중에 왜 워터프루프 있잖아요. 네네. 그 워터프루프 선크림을 바른 날은 2차 세안을 해주는 게 좋아요. 아무래도 그 워터프루프 성분은 왁스라든지 뭐 여러 가지 좀 물에 잘 씻겨 나가지 않는 흔히 말해서 성분들이 들어가 있는 물과 거죠. 친하지 않는 예. 소수성 이런 성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게 단순히 그냥 폼 클렌저만으로는 씻어내기가 어렵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워터프루프 제형을 사용한 날에는 클렌징 오일로 1차 세안하고 두 번째로 뭐 폼 클렌저 같은 걸로 씻어내는 그런 방법이 좋겠지만은 뭐 일반 선크림은 굳이 뭐 그렇게 안 해도 됩니다. 살면서 2차 세안 해본 적이 없어요. 저는.
2차 세안은 좋은 습관은 아니에요. 아, 그러니까, 그래요? 너무 자주 하면 안 좋아요. 오히려 좀 이렇게 피부 장벽 다 피부가, 깨집니다. 네. 건조해지고 네, 그럴 피부 수 예민해지고 있는 건조해지고. 거군요. 네. 저희가 이제 오늘 출연자분들 당근으로 이제 섭외해서 모신 건데, 여기 또 하나 궁금해지는 게 혹시 당근 당근 온도가 온도, 몇 예. 도이신가요? 50 몇 도 찍어두고 잘 안 썼던 것 같아요. 50몇 도면 거래를 굉장히 자주 대단히 하시는 따뜻한 건데. 거 아닌가요? 따뜻을 대단히 넘어선 거 거래-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아, 그래요? 거의 데이겠는데요. 거래를 좀 많이 하시는 옛날에 편이에요. 조금 많이 했는데 이제 그때 거의 그 온도가 거의 계속 유지돼서 한 40에서 50도 사이로 이렇게 흘러가는 거 근데 요새는 잘 안 쓰긴 했어요. 그냥 알바 이게 같은 거 그냥 제가 가끔 당근을 안 해서 그런데 이게 단순히 많이 한다고 오르는 게 아니죠. 근데 일단 많이 해야 오를 만한 여지가 그래요? 있죠. 일단. 많이 하고 네. 상대방이 감동을 받아야 오르는 건가? 약간 그냥 후기 주고받고 후기 이런 아, 것도 후기가 있고. 좋아해. 네. 일단 좀- 거래량은 좀 네. 돼야 뭐 후기가 쌓일 테니까. 적어도 막 대화 메시지 하다가 그냥 나가세요 뭐 이런 식으로 안 하면은 웬만하면 조금 우상향 하는 것 같아요. 매너 이상향. 있게 이제 좀 거래가 되고 그러니까 그러면 거래하는 그게 것까지 올라가는 저희가 들어왔어요, 거죠. 이런 거. 저희가 생각하는 그 상식적으로만 하면은 우상향하는 것 같아요. 소 원장님 관심 많이 보이시네요. 지금 아, 저도- 3,000%로 빠졌는데 이 얘기가 그러게요. 몇 도 정도 되시나요? 저도 최근에 당근 거래를 좀 많이 해가지고 네. 뭐 와이프의 육아용품 뭐 아, 이런 거를 좀 맞아. 거래한다든지. 그런 것들 많이 거래하시더라고요. 예. 최근에 이제 판매한 물품 중에 가장 비싸게 판매된 물건. 저희 판매는 주로 안 하고 이제 구매를 많이 하죠. 구매한 물건 중에 가장 좀 이렇게 가장 뭐 비쌌던 거. 네. 저희 한 10만 원 안짝인 것 같은데. 오. 육아용품 제가 또 그거는 또 비싸지 판매를 좀 않습니다. 해봤습니다. 네. 저는. 판매해 보셨어요. 은원장님 제가 또- 조용히 지금 듣고만 계시다. 제가 군의관을 했었을 때 네. 제가 전라남도에서 군의관을 했었는데 군인도 당근을 할 수 제가 있어요? 저는 장교니까 저는 장교니까 군의관은 장교니까 제 놀라운 사실. 사택이 있었는데 제 사택에서 갑자기 국방부에서 네. 연락이 온 거예요. 당장 저기 국군 고양병원으로 옮겨라. 네. 전라도에 있었을 때. 네. 근데 그거를 원래는 옮기려면은 시간을 줍니다. 2주 네. 동안 정리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거기에 지금 저희 피부과가 지금 빵꾸가 났으니까 빨리 오래요. 네. 그래서 이틀 만에 오래요. 근데 아시다시피 군대는 오라면 가야 되지 않습니까? 제가 어떻게 할 수가 없고요. 그러면 이틀 만에 내가 지금 아파트도 내가 안에 있었는데 이 물품을 이틀 만에 다 처분하고 빨리 나는 지금 이틀 만에 가야 돼요. 굉장히 화가 났지만 어쩔 수 없죠. 군대는 군대니까. 그럼 이거 팔아야 되죠.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있던 아파트가 다 군인 아파트였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당근을 막 올린 거죠. 왜냐면 못 갖고 갈 만한 것들. 네네. 세탁기, 냉장고 이거 못 갖고 가죠. 그런 이틀 만에 것도 처분이야. 왜냐면은 어디 갖고 가요? 가는 곳, 그러니까 이제 국군 고양병을 가면 거기는 오피스텔로 주기 때문에 예. 거긴 다 있어요. 냉장고랑 예. 그 세탁기가. 그러니까 이거 무슨 내 본집에도 있고 이거 이제 의미가 없어 팔아야죠. 아. 그래서 이틀 만에 대량으로 거의 집에서 다 팔았거든요. 근데 가격을 엄청 낮출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은 빨리 팔아야 되니까. 그래서 거의 막 냉장고 되게 비싸게 샀던 거 막 네. 15만 원에 팔고 세탁기 10만 원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래서 당근 능력자는 후기가 여기 계셨네요. 후기가 난리가 나요. 와, 이런 판매사가 없다면서. 역시 고수는 여기까지 말이 하겠습니다. 없다. 또 씁쓸하네요, 조용히 이게. 계시다가 지금 열변을 토하셨는데 네. 그렇게 해서 뻔했어요. 이제 네. 2, 3, 2천을 마련하셨다는 알겠습니다. 은 원장님의 더 좋은 사연까지. 거 가져가신 분들은 또 기분 좋게 가져가셨으니까 만족합니다. 예. 자, 다시 지금 삼천포에서 돌아오기가 아주 힘듭니다. 자, 저희가 당근으로 출연자를 이제 모집을 하면서 인터뷰지를 좀 다 받아봤는데요. 그 가운데서 이제 공통된 고민들이 이제 트러블에 관한 그런 게 가장 많았어요. 피부 트러블에 특히 이제 좋은 성분들이 있죠. 예. 있죠. 예전에 이제 다이소 그쵸. 편에서 저희가 다루기도 했었는데요. 예. 뭐 굉장히 뭐 좋은 성분들 추천도 좀 해주시고 설명을 좀 해주실까요? 우리가 일단은 화장품을 쓸 때 트러블이 생길 때는 우리가 제품 성분도 중요하죠. 뭐 아까 이제 시카 성분도 있고 뭐 판테놀 뭐 이런 것도 나야샤마이드 우리 뭐 미백에도 도움되고 이런 성분들이 있긴 하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제형이 중요합니다. 네.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피부가 조금은 지성이고 기름기가 많으신 분들이 어떤 크림이나 조금은 유분기가 많은 제품 쓰면 트러블 백발백중 다 생깁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로션 제형처럼 수분 크림처럼 수분량이 조금 많은 라이트한 제형을 쓰는 게 맞는 거고 피부가 너무 좀 건조하고 속건조도 심한데 얼굴에 전체적인 자극감이 많이 없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한 번 바르더라도 좀 보습감이 오래 갈 수 있는 꾸덕한 네. 제품을 선택하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트러블이 잘 생기는 게 트러블이 사실 너무 추상적인 단어거든요. 네. 그래도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트러블이라는 게 대부분은 약간 여드름 같이 뾰루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대부분 트러블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게 내가 계속 고민을 하는 분은
일단 기본적으로 아까도 말했지만 바르는 보습제 제형이 너무 꾸덕할 확률이 높다. 그래서 이제 네. 제형을 이제 제대로 잘 선택을 하고 잘 쓰시는 분들이 그래도 난 트러블이 있다라고 하면 당연히 그 염증을 가라앉혀 줄 수 있는 성분들이 들어가 있는 게 좋겠죠. 그래서 아까도 말했지만 뭐 센탈 아시아티카 그러니까 시카 성분이 들어가 있거나 판테놀 성분이 들어가 있는 것들은 우리가 항염증 효과가 좀 있기 때문에 그런 제품이 좀 들어가 있는 성분의 화장품을 선택을 하는 게 조금은 더 유의미한 효과를 볼 수가 있을 거다 정도가 될 수가 있겠죠. 이 화장품 성분에 대한 지식이 부족한 일반인들이 좀 이렇게 성분이나 이런 것들을 좀 확인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을 한번 소개를 해주신 바가 있어요, 송 원장님. 네. 그 지난번에 뭐 이렇게 케이스에 뭐 위쪽에 올라와 맞아요. 있는 네. 뭐 그런 내용들을 좀 유심히 봐라, 뭐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 이제 제품 전면에 이렇게 마케팅 차원에서 이렇게 표기된 주요 성분들이 아마 보통 적혀 있을 거예요. 뭐 형풀 추출물이라든지 시카 이런 성분들을 이렇게 막 좀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 전면에 이렇게 많이 적혀 있을 텐데 그런 것들을 이제 통은 항상 뒷면을 봐야 됩니다. 뒷면을 딱 봤을 때 뭐 이제 뭐 정제수라든지 이런 식으로 이제 쭈르륵 이렇게 성분들이 쫙 다 적힌 표가 있거든요. 보통 고기를 봤을 때 이제 앞에 적혀 있는 주성분이 그게 좀 앞쪽에 적혀 있는지 아니면 뒤쪽에 막 확 밀려서 나서 적혀 있는지 그거를 한번 유심히 볼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앞에 적혀 있을수록 성분 농도가 조금 더 많이 함유돼 있을 확률이 높거든요. 약간 이거는 이제 청취자분들 중에 남성분들이 많다면 도움 될 것 같은데 네. 저희 이제 남자니까 다 아시는 그런 고민들이 있잖아요. 좀 뭐라 해야 될까? 18, 19금 이런 거 안 됩니다. 아 그런 거 네. 아니고 아 장난이에요. 저희들은 이제 좀 뭔가 피부 관리를 하고 싶어도 보통의 남자들 다 귀찮아서 조금 미루거나 안 해버리잖아요. 네. 뭔가 이제 그런 사람들을 위한 조금의 노력을 할 만한 방법?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아까 왜 상위 20%라고 제가 왜 설명했으면 딱 두 개입니다. 선크림 바르고 그거 뭐 토너하고 아까 뭐 로션 바른다고 했지만은 맞아요. 딱 두 개예요. 그냥 출근할 때 선크림 바르고 돌아와서 세안은 안 할지는 않을게. 세안 안 하면 이거 하위 뭐 안 하는 하위 20% 우리 사람이 지금 안 그거 하는 아니잖아요. 사람이 있어, 그렇죠. 사실. 그러니까 세안하고 나서 보습제 바른다. 두 개 끝. 근데 저도 그 두 개밖에 안 해요. 아침에 물세안만 하는 거는 어때요? 저는 그거는 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름에인데 막 집에 막 너무 더워, 막 땀이 많이 나. 막 그러면 당연히 아침에도 해주는 게 좋고요. 근데 예를 들어서 뭐 겨울철이나 땀에 뭐 여름에 뭐 집안도 되게 뭐 땀도 많이 흘린 거 없고 하면 저는 물세안해도 괜찮다 봅니다. 저는 보습제만 잘 발라주면 됩니다. 근데 좀 되게 그래도 피부 트러블은 좀 있긴 한데 좀 꽤 건조해 보이긴 해요. 사실은. 사실 피부 자체 조금. 그러면은 이제 복합성이라고 해야 되는 건가요? 근데 뭐 대부분은 보통 이제 뭐 지성, 딱 지성이다, 건성. 뭐 건성이다 이렇게 나누긴 어렵고 그게 뭐 계절 따라 다를 수도 있고 그 내가 나이가 먹으면서 pH 분비가 줄어들면 내가 그 어릴 때는 지성이었다가 나중에는 뭐 복합 지성이 될 수도 있고 뭐 그럴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일단 좀 건조하신 편이니까 수분이랑 보습에 조금 집중을 해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그리고 죄송하지만 한 가지 이제 첨언을 하자면 이마에 좀 보톡스는 좀 맞았으면 좋겠어. 많이 쓰시다. 잔주름이죠. 이마 좀 많이 쓰세요. 이마. 약간 이마 근데 표정을 좀 많이 인상 쓰거나 네, 이마 아니면 이제 주로 많이 좀 쓰고 찡그리면 그렇게 돼요. 요런 분들 봤을 때 한 30대 초반만 되면은 라인 잡힐 겁니다. 벌써. 그럼 지금서부터 좀 보통 이렇게 보톡스는 뭐 빨리 맞는 사람들은 20대 초반부터 더 맞으니까요. 그건 맞아도 상관없어요. 이 보톡스는 저는 빨리 맞아야 될 사람들은 무조건 빨리 맞는 게 그러니까 주름 잡히기 싫으면 빨리 맞으라고 저는 생각을 하니까. 저도 눈가도 같이 아까 되게 웃으실 때 눈가 주름이 착 이렇게 잘 잡혀서 이마 눈가 정도는 맞으시면 딱 좋을 것 같은. 잠깐 지금 본인 생각은 아니 지들 얼굴이나 신경 쓰지 왜 내가 그래? 우리 40살이에요. 우리 생각보다 나이 많습니다. 우리는 40살이잖아요. 우리 20대 중반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때부터 빨리 시작해주면 우리처럼 안 되니까 좋을 거다라는. 혹시 거예요. 마음속 얘기가 이 헤드셋하고 흘러가는 와 표정에서부터 뭐 굉장히 불쾌한 표정이 나왔어. 아니요. 아니 그렇게 이게 하지 않고. 지금 트러블이에요. 나 이마 보톡스 얘기를. 주름이 자글자글하고만 뭐 이런 생각. 예. 그 이마 약간 좀 웃거나 혹은 좀 뭐 좀 찡그릴 때 이렇게 주름이 확 잡혀가지고 예. 살짝 그걸 알고 있었긴 했는데 이렇게 이제 또 약간의 이 보톡스 이런 거 맞으면 좋다 하시니까 되게 야. 좋은 것 같아요. 네. 새로 하나 또 알아가는 것 같아요. 자, 오늘 길리 형님 함께 해주셨는데 어떠셨어요? 되게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제 좀 라디오 팟캐스트 하는데 제가 청취자가 아닌 네. 참여자로 이렇게 하는 느낌인데
되게 신선하고 오. 또 이렇게 쪽집게처럼 이렇게 팍팍 짚으시니까 이거 되게 좋다 이런 생각도 들고 뭐 제 문제점이 뭔지 모르는데 진단을 약간 새로 받은 느낌이라 가지고 되게 좋은 시간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렇게 재미있는데 유익하고 재미없다고 하신대요. 어떤 분이 뭐라고 해야 될까? 저 주변에 저의 어떤 저만의 어떤 구독자들, 왜 제가 시술하시는 분들 중에 네. 저희 팬들이 많아요. 그 팬들이 항상 보면서 피드백을 항상 해주거든요. 네. 유튜브에 대해서. 아하, 그런 분들에게 한마디 좀 해주시죠. 오늘도. 약간 제가 든 생각인데 조금 라이브처럼 댓글창으로 이렇게 해서 그런 분들과 소통하면은 와 실시간으로. 와 그래 어차피 우리가 대본 없이 애드립으로 다 하는데 그 여기서 싫어하시겠지. 감독님들 지금 약간 얼굴 노래졌습니다. 준비해야 될 게 너무 많거든요. 한번 근데 시도해봐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이랬는데 막 근데 시청자 청취자가 수 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시청자 수 막 3 막 댓글 하나 달려. 아니 여기, 제가 여기 우리 3명 뭐 이러면은 아니 제가 지난번에 우리 첫 촬영한 네. 게 조회수가 뭐 2,000에 넘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네. 제가 야 궁금해가지고 제가 그 이제 본 아이디로 접속을 해서 네. 통계를 좀 봤습니다. 네. 근데 평균 시청 시간이 1분 40몇 초더라고요. 들고 나서 2분을 못 참고 저희 러닝 타임이 49분인데 2분을 못 참고 이제 꺼버리는 이제 그런 문제가 좀 네네. 있으니까 한 5분간만이라도 조금 개선해야겠네요. 보고 주시면은 좀 도대체 어떻게 해야지 어. 1분 이상을 보게 할 수 있을까? 제가 봤을 때는 뭐 이렇게 굳이 고작 보려고 일본을 하지 마시고 보셨다. 틀어놓고 다른 거 하시면서 맞아, 들어보시면 그쵸, 좋을 것 같아요. 설거지 네. 하시면서 보실 수도 있고 맞아요. 들으실 수도 있고 귀만 열어두셔도 되니까 네. 오늘 참여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려요. 그리고 약간 방송쟁이 느낌 나지 않아요? 맞아요. 맞아요. 처음에 수줍은 척하다가 자꾸 입 터지니까 멘트 욕심 자꾸 내요. 욕심 너무 많으시네. 게스트로 좀 출연을 아니, 하셔도 나중에 괜찮을 것 당근에서 같습니다. 닉변 해가지고 또 몇 번 더 참여하실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저희 찾아갑니다, 길리 형. 네. 불러주시면 매번 나오겠습니다. 자, 닥터스 고민 상담소 오늘도 의미 있는 얘기 나눠봤고요. 네, 마무리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나누고 싶은 사연이나 또 고민 아래 링크로 들어오셔서 남겨주셔도 되고요. 인스타그램 닥터스 피부과 대구점 또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에서 닥터스 피부과 대구점을 검색하셔서 또 톡으로 편하게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의 고민 늘 함께 하고 있는 닥터스 고민 상담소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 솔직하고 유익하고 또 통쾌한 그런 정보로 여러분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저희가 조떼꾸알 외쳤잖아요. 근데 편집됐더라고요. 왜 감독님 왜 편집하셨어요? 있습니까? 근데 마지막에 외치는 게 의미가 있으려면 끝까지 봐야 되는데 뭐. 끝까지 안 보시는구나. 끝까지 좀 제발. 그래도 열심히 끝에 네. 뭐 한번 또 마무리를 하시죠. 한번 가보죠. 네. 조떼꾸알 한번 더 가보실까요? 네. 크게 한번 좀 외쳐주세요. 지금 어떻게 했죠? 하나, 둘, 셋 하면 네. 닥터스 고민 상담소 조떼꾸알 이렇게. 오케이. 알겠습니다. 닥터스 고민 상담소 직접 해주시겠어요? 닥터스 고민 상담소 조떼꾸알 부탁드립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드립니다. 감사합니다.